안녕하세요. 부자 코스프레 하다가 실패한 아가리 100억 부자 유튜버 김알파카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께서 요청해주신 주제가 있어서 그걸 다뤄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안 그래도 평상시에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이빨을 본격적으로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부자 코스프레. 부자 호소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지도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서민 주제에 실력도 능력도 없고 노력도 안 하는 주제에 어서 주워 들은 건 있어. 귀동냥으로 주워 들은 걸로 아주 나불나불 입은 존나게 터는데 부자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서 그러니까 네가 가난을 못 벗어나지. 뭐 어쩌고 저쩌고 주접은 오지게 떠는데요. 자, 이제 사설 그만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연 읽어보도록 할게요. 김알파카님 안녕하세요. 조용하게 알파카님 영상 정주행 역주행 가릴 것 없이 재탕 삼탕 홍삼 중탕급으로 시청하는 팬이자 구독자인데요. 역시 드립 자체가 그 유튜버의 그 구독자다. 영상 주제 하나 추천해도 될까요? 아직 이런 주제의 영상은 없는 것 같아서 유튜브가 같기도 하고 박하님의 의견도 궁금해서리 인터넷상에서 커뮤니티 보면 일명 부자 호소인들이 너무 많은데 이를테면 부모가 집 두 채 있고 어느 정도 금전적으로 걱정 없이 사는 제 친구도 단단히 부자 연습생을 자처하며 기득권인 양 굴며 회사 욕하면 회사가 자선단체냐며 사장편에 서서 제 얘기엔 공감 안 하고 되려 있는 자들 편만 드는데 이런 인간들의 심리가 궁금하거든요. 혹시 박하님께서 집중 조명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심지어 이 친구는 아직 백수이고 회사 다녀본 적 없어요. 어이없음. 자,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지랄이 풍년이네요. 저 보시면은 집이 두 채가 있고 그럭저럭 먹고 살만한 집구석이 과연 대단한 부를 이룬 것이냐. 물론 저보다는 부자가 맞지만 진짜 부자들 눈에는 그저 밥이나 먹고 사는 서민에 불과하다. 서민 나부랭이에 불과하다. 기득권층의 발끝 하나 담그지 못하는 신세인데 마치 그런 존재가 됐냐, 재벌이라도 됐냐 으스대는 꼴입니다. 문제는 이 집 두 채가 자기 소유가 아니라 부모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뭐 물려받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하는 꼬라지나 정신 상태를 보면은 말아먹는 것도 금방이겠다. 자기 또래들은 다들 직장을 다니면서 밥벌이를 하고 있는데 자기는 나이 처먹고 나이를 똥구멍으로 처먹었는지 부모가 번 돈이나 축내면서 바퀴벌레같이 살고 있네요. 도대체 이 사람의 대가리에 똥만 찬 원인이 뭘까? 이것은 가정교육의 부재. 올바른 부모라면은 내 자식도 나만큼의 부를 이루려면은 더 엄격하게 교육을 하지 않을까 하고요. 오냐오냐 하다가 자식을 망친 케이스 같군요. 이러면은 좀 뭔가 평등해진 느낌이 듭니다. 부의 재분배랄까? 또 진짜로 먹고 살만한 집구석이면은 인맥으로 뭐 여기저기 낀 거줄 자리가 있을 텐데 집구석에서 쳐노는 거 보니까 상태가 많이 안 좋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고요. 아니면 그 사람의 부모님이 그다지 끝발 날리는 사람은 아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상태를 잘 압니다. 그냥 부모 잘 만난 거 말고는 본인의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도 알고 있고 그래서 약간의 자격지심도 있고 또 이런 사람들이 자신감, 자존감이 없으니까 이렇게 부모가 조성해 놓은 환경이나 배경 그러니까 소속에 기대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애들이 사이버 세상에서 닉네임을 역삼동 땡땡땡 정담동 땡땡땡 이러면서 동네 이름을 꼭 넣어요. 존나 오글거려. 또 이런 애들이 인스타 같은 데다가 자기는 시계를 얼마짜리를 찾고 또 모델명을 정확히 넣죠. 또 어디 파인다이닝 가가지고 식사를 했다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월급 한 200만 원 받는 애들도 저런 코스프레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는 더 급을 높여보려고 아등바등 하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 찐부자들 중에서 저렇게 그 뭐 시계 따위를 과시하는 애들은 없지 않나? 과시 자체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들에게는 이미 일상일 텐데 뭐하러 짜치게 뭐 그런 거 가지고 막 자랑하고 그렇습니까? 없어 보이게. 꼭 애매한 애들이 집에서도 이제 내처진 애들이 꼭 엄마 카드 들고 나와서 긁고 다니고 저렇게 설치입니다. 중소기업 사장 딸, 뭐 아들 이런 애들 아빠는 지금 대기업에서 기침만 하면은 독감하고 폐렴에 걸릴 지경인데 자식 새끼는 쇠가 빠지게 번 돈으로 돈지랄을 하고 있네요. 이러면서 유사 재벌 놀이에 빠져 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집안 환경이 넉넉한 애들 중에서 멀쩡한 애들이 많은데 꼭 이거는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집안에 골칫거리들이 한 명씩 있어요. 그 형 누나들은 공부 잘하고 열심히 살고 또 부모가 지원을 해주니까 그걸 통해서 좀 더 성장을 크게 하는데 빨리. 근데 꼭 이렇게 과외 선생 붙여놔도 이 빡대가리고 공부도 안 하고 술 처먹고 돌아다니기는 하고 이렇게 극소수 개념이 가출한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 나중에 부모가 할 거 없으니까 이제 가게를 하나 차려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디 대표라고 가오를 존나게 잡아. 명함 들고 다니면서 거만을 떨면서 이렇게 나 여기 대표라고 그러죠. 사실은 그 사업체는 엄마 아빠 거. 근데 꼭 이런 애들이 자기보다 급이 좀 더 되는 애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거기 꼭 끼려고 해요. 이를테면은 재벌 3세들 이런 모임에 끼려고 하는데 걔네들 눈에는 그냥 얘가 서민일 뿐이잖아요. 근데 이 졸부 아들은 그 이너서클에 발톱이라도 낀 거 보려고 아주 그냥 찐 부자 자식들 노는 데 가서 재떨이 비워주고 딸랑딸랑 재롱 부리고 그럽니다. 이게 무슨 유사 웨이터도 아니고 뭔가요? 그래서 이제 자괴감 오지게 느껴지면은 자기보다 이제 급 낮은 애들을 호출해요. 야, 오늘 형이 한 잔 살게. 거하게 산다. 그러면 이제 투다리 앞에서 한 3명에서 4명 정도 어정쩡한 애들이 모입니다. 형님 하면서 이 졸개들 입장에서는 이 졸부 아들도 굉장히 큰 인물로 보여요. 너무 멋있어. 나의 워너비 형님이야. 그러면 또 이 졸부 아들은 가오를 오지게 잡으면서 형이 시계 하나 샀거든? 이거 너네들 뭐 아니? 말하면 아니? 이러면서 시계를 자랑하고 너네 땡땡그룹 아들 알지? 그 형이랑 내가 또 엄청 친하거든. 또 그러면 이제 옆에서 그 졸개들이 형님 하면서 빨아주고 그런 거죠. 이 맛에 투다리에서 시원하게 한턱 내고 이 형이 이렇게 쏘는 거 살면서 행복이랄까? 소소한 기쁨? 이러면 투다리에서 한 7, 8만 원 나오려나요? 7, 8만 원의 행복. 이런 애들이 또 부모가 차려준 그런 가게가 장사가 좀 되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자기는 자수성가를 했다고 말합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부모 건물에서 장사를 해도 자수성가고 부모 가게를 물려받아도 자수성가고 부모 돈으로 차린 가게에서 사장 노릇해도 그게 자수성가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삼루에서 태어났으면서 자기가 마치 삼루타를 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딱 이런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죠. 근데 이런 애들은 그나마 양반입니다. 그래도 부모가 먹고 살만하니까 부자 코스프레 하는 거 뭐 이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다. 근데 이런 애들보다 더 많은 무리들은 자기는 뭐 쥐뿔도 없어요. 그러면서 부자를 동경하다 못해 종교적인 믿음으로까지 가버린 자들이 있습니다. 제 채널에도 이런 애들이 꽤 많이 왔다가 갔거든요. 뭐 별로 그렇게 부자인 것 같지도 않은데 돈 자랑을 하면서 저한테는 너는 큰 부자가 되기는 글렀다면서 뭐 이래라 저래라 훈수 오지게 두는데 아이고 모르겠어요. 이거 무슨 정신병인지. 여러분들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 꽤 있지 않나요? 자기도 족밥이면서 맨날 부자 타령하고 부자들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들이나 그런 행동을 한다 이러면서 나불나불. 이런 애들 특징이 없이 사는 사람들을 존나 무시해요. 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나는 100억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외치고 가계부 좀 쓴다고 아주 자기가 마치 부자로 향하는 정도를 걷는 것처럼 망상에 빠진 자들이 좀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고 지금은 내가 비록 월급을 200만 원 언저리 벌지만 자기가 먼 미래에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하죠. 그러면서 굉장히 의수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우월감에 휩싸여 있어요. 또 이런 애들이 파리파리 강의파리 부자파리 이런 파리들에게도 굉장히 돈을 잘 갖다 바칩니다. 그래서 파리파리 강의파리 부자파리 이런 애들이 찐부자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부자 컨텐츠로 이렇게 하면 부자 될 수 있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냥 넘어가요. 웃기는 건 얘네들이 부자병에 걸려서 본인에게는 불리하지만 기득권층에게는 유리한 사안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으면서 부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복지를 줄이자 이런 사안에도 찬성을 한단 말이에요. 난 부자 될 거니까 화성 갈 거니까 먼 미래에 부자가 될 그날을 위해서 부자의 편에 선다는 것입니다. 물론 열심히 성실히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이 다 이렇다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 이제 이상한 노선을 타는 애들, 너무 나대는 애들, 그런 애들 있죠. 나대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보다 형편이나 뭐 학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만 부족하다 하면은 그런 사람들을 개무시합니다. 뭐 기초수급자들이 어쩌니 저쩌니 하고 지는 경기도 변두리고 외진데
새 아파트 대출 한 70% 껴가지고 겨우 들어가면서 무슨 고급 명품 아파트, 지상 낙원인 것처럼 이제 맘카페와 호객노노에서 귀족 행세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경비원이나 택배기사 이런 사람들한테는 엄청 갑질을 하죠. 뉴스에서 종종 보셨잖아요. 아니 택배기사가 너보다는 더 벌어. 네 남편보다 2배는 더 벌어. 정신 차리시고. 제발 내가 강남 아파트면은 조금이라도 이해를 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어정쩡하면 어정쩡할수록 이 부자 코스프레가 심각해집니다. 오히려 부자가 많은 동네일수록 사람들이 교양 있고 점잖고 예의가 있다고 하죠. 왜냐면 물질적으로 풍족하니까 불만이 없어. 불만이 없고 뭐 그렇죠. 넘어가고. 자, 대학교도 그렇습니다. 서울대 나온 애들이 전문대 나온 애들 무시 안 해요. 왜 그러냐면은 같은 레벨로 안 보거든요. 침팬지 정도로 보는데, 그런데 꼭 수도권 끄트머리 4년제 이름 들어보면 뭐 그런 학교가 있던가 이렇게 가물가물한데, 그런데 다니는 애들이 전문대 다니는 애들 겁나게 무시해요. 학교 이름이 아리까리하면 아리까리할수록 전문대 존나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유식한 척, 지석인인 척 아주 그냥 착각 오지고요. 제가 요런 무시를 많이 당해봐서 알아요. 제일 웃기는 짬뽕은 이제 3수생이나 4수생 아니면 고졸인 애들 중에서 자격지심 있는 애들이 전문대를 오지게 무시합니다. 옛날에 제 친구였던 한 애가 여상을 나왔거든요. 근데 저더러 나는 전문대 같은데 안 갈 거라고, 전문대 다니는 저를 무시했고, 자기는 앞으로 4년제 갈 몸이라 이거죠. 근데 40살이 지난 지금도 고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졸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그냥 그래요. 무시를 안 하면 돼. 무시를 안 하면 되는데 꼭 입으로 이렇게 업을 쌌죠. 제 친구 중에서 고졸인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를 무시했던 애는 딱 한 명. 그러니까 극소수 중에 꼭 이렇게 삐딱선을 탄 애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이 돈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모든 것들을 서열화하죠. 근데 이런 사람들보다 더 심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서민 아랫단계에 있는 사람들. 토마스 프랭크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 캔자스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라는 책이 있거든요. 물론 저는 안 읽어봤고 그냥 이런 책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대충 오늘 사연하고 비슷한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또 내가 투표, 정치 이런 얘기하면은 발작 버튼이 눌려가지고 정치병 걸린 백수들이 미쳐 날뛸 텐데, 이거는 미국 책이란다. 미국 사람이 쓴 책이고 뭐가 마음에 안 들면은 지금 당장 비행기표 끊어서 바이든한테 가서 따져. 나한테 지랄하지 말고 내 채널에 와서 주접떨 시간에 한 푼이라도 벌어라. 그래야지 부자가 되는 길이야. 뭐 부자가 되는 길이 따로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많이 벌고 조금 쓰면 그게 부자지. 아무튼 여러분들 주말에 광화문 가면은 이런 사람들 많아요. 요런 할배들 진짜 많은데 자식들이 외면하고 늙고 병들고, 그래서 복지 혜택으로 겨우 연명하는 그런 할아버지들. 근데 뭐만 하면은 복지 포퓰리즘이니 뭐 애들 무상급식 준다니까 개가 분물죠. 또 임금이 너무 오르고 휴일이 많아지면 대한민국 망한다. 망한답니다. 이런 할배들 광화문까지 공짜로 전철 타고 와서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거에 엄청 찬성하고요. 본인은 남이 낸 세금, 즉 복지 혜택에 기대어서 연명하면서도 저러는 거는 좀 한마디로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죠. 그 정도 능지가 안 된다. 근데 이 사람들 왜 그러는 걸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사고방식을 갖게 된 이유가 사실 원인이 가난 때문입니다. 저소득층일수록 몸이 고된 일을 장시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일 끝나고 오면은 그냥 쓰러져 자기가 바빠요. 제가 공장 다녔을 때 그런 삶을 살았죠. 일하고 끝나서 바로 자빠져 잤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근데 임금이 많지 않다 보니까 몸은 지치는데 생활이 그다지 나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가슴이 답답하고 깝깝스러우니까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데, 이런 것도 자기 부모한테 배운 거죠. 일하고 들어와서 술 퍼마시고 자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니까 계속 상황은 안 좋아집니다. 술 퍼먹으니까 능지 떨어지죠. 간암, 간경화 엔딩. 제가 부자 되는 테크트리는 모르는데 더 가난해지는 테크트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없이 사는 집에 태어나다 보니까 그런 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따로 무슨 고상한 취미 생활을 하겠습니까? 독서를 하겠습니까? 가난 때문에 배움이 짧고, 배움이 짧기 때문에 뭐 책을 읽어도 그걸 이해를 잘 못해요. 물론 이거는 훈련을 통해서 개선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노력을 들일 만한 짬이 없습니다. 그 시간에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의 자식도 비슷하게 자라요. 뭐 없이 사니까 대학도 못 가고, 뭐 탈선하는 애들은 뭐 10대 때 임신해가지고 미혼모 되고,
그러니까 이런 안 좋은 환경이, 궁핍한 환경이 머리 쓰는 활동이나 공부, 독서, 고찰 이런 걸 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보나 지식,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배울 수 있는 유일한 루트가 자기 사장이 하는 말. 하지만 자기 사장은 자기 유리한 대로만 이야기하겠죠. 알바생들을 위해서 이야기하진 않죠. 그리고 자기랑 고만고만한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술자리에서 하는 얘기, 또 뉴스에서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뉴스 자체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부풀리거나 은폐를 하거나 그런 것들 투성이거든요. 괜히 기레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파악할 능력이나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그런 능력이 부족하니까 또 잘못 알고 있는 게 많고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죠. 그렇기 때문에 남한테 선동당하기가 쉬워요. 아무튼 말이 길어졌는데 이런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부자 호소인 부자 연습생이 미쳐 날뛰는 이유입니다. 심지어 정부에서 쌀 받아먹는 사람들까지도 부자 타령을 하고 있죠. 부자 편을 들고 있고, 물론 기득권들이 자기 유리한 대로 하는 거는 뭐 이해를 합니다만 이건 주제 파악을 못한 거잖아요. 아무튼 오늘 저의 쌉소리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벽에 많이들 몰려올 것 같은데 그 시간에 저기 토스 10원 줍줍이나 하세요. 영양가 있게 살자.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